안녕하세요. 엄마의 정보력의 윤지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대입이 결정된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따라서는 중학교 때부터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 학교도 물론 있으니까요. 또 이제 영재고, 과고 뿐만이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일반고 또는 자사고도 있고요. 일반고 안에서도 조금 이제 입시 성적을 잘 내는 흔히 말하는 굉장히 내신도 따기 어렵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외곽지에 조금은 이제 비교하면 내신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게 조금 외쪽으로 보내는 게 나으냐, 아니면 조금 중심적으로 보내는 게 나으냐, 아니면 또는 자사고를 보내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여태껏 이제 강의를 하고 아이를 가르쳤던 아이들이 무조건 그 기준이 될 거고요. 이제 그 아이들에 의해서 학교에 대한 성향과 학교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이제 총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고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제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무엇을 차이를 둘 거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 일단 아이의 성적과 그리고 그 아이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 아이의 기질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일반고랑 자사고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조금 잘하는 쪽이 있고 또는 내신을 잘 맞는 쪽이 있다 라고 하면 아이가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성적이 중상위권 정도는 되고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아이다.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고 환경의 영향을 잘 안 받는다 라고 하면 내신을 조금 잘 받는 곳에 가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받는다는 말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물론 모든 고등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건 동의하겠지만 공부하는 분위기 또는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렇게 세특 같은 거 적어주는 거 이런 게 잘 적힌다라든지 이런 거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에도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다, 많이 휩쓸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중상위권이긴 한데 친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분위기를 굉장히 잘 타요 라고 하시면 일단은 내신을 1등급 받는다 라는 목표보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가서도 물론 그 안에서 또 바닥을 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이를 믿어보는 거죠. 거기 가서 너 여기 공부 굉장히 잘하는 곳이야,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해서 거기 갔을 때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니까 이제 그 아이들에 맞춰서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 오면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학교 분위기는 어떻니? 너희 수업 시간에 뭘 하니? 라고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의 이제 자사고도 조금 비슷한 것 같고요.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일반고든 자사고든 거의 반 이상은 다 잔다고 하더라고요. 자고 수행평가도 애들 사실 제대로 잘 모르고 필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되니까요. 그 분위기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보고 우리 아이가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아이인지 그게 아닌지를 잘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반고랑 자사고랑 뭐가 다르냐? 자사고가 당연히 공부는 조금 더 시키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일반고에서는 일반고 아이들에 맞춰서 이 아이들은 이 문제를 잘 못 풀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신에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세요. 자사고는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아마 틈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또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를 더 해오셔서 이제 수능 기출 중에서도 뭐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를 해서 그런 유형으로 학교 문제를 낸다거나 또는 이제 학교 수행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본다거나 아니면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이렇게 조금 학교 생활하면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고2 정도 되면요, 이제 수행평가의 수준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일반고에 그렇게 내신이 어렵지 않다라는 학교는 그냥 뭐 평이한 뭐 문제를 만들어 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안에 그 확인 문제들이나 연습 문제 또는 부교재 내용을 풀어서 뭐 검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약간 좀 성적을 좀 잘 낸다, 조금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다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들이 수업 내용 중에서도 조금 달라지시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보다는 부교재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세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부교재 위주로 많이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아이들이 풀게 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킬러 문항들이 나오는 문제는 뭐 대충 거기서 거기니까요. 아이들이 특별히 못 푸는 문제들을 풀이를 한다거나 또는 수행평가에 뭐 하루는 뭐 수행평가를 갖다가 지금 며칠 전에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이제 몰랄 구하고 몰 구하는 부분이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거기에 가나니까 고2인데도 불구하고 고3들이 푸는 뭐 모의평가라든지 수능 문제, 기출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를 A4의 앞뒤로 이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오라. 근데 내일까지. 뭐 또는 뭐 한 5일 정도? 뭐 일주일까지는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풀어오라는 게 그 수행평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학교들의 특징이 있어요. 중복으로 낸다는 거죠. 중복. 시험 문제도 만약에 내가 1단원이 되게 어려운 단원이었어. 그러면 1단원에 그 학년의 1학기 중간고사만 끝나면 이게 끝이 나잖아요. 근데 얘들 어차피 수능을 쳐야 되는 아이들이고 수능에서 이 문제를 겪어봐야 되고 풀어야 돼. 그럼 이 학교에 학교부 문제가 어떻게 되냐? 중복이 중복. 1단원이야. 그럼 2단원 다음 들어갈 차례인데 얘네들은 1, 2라든지 또 3단 2학기들이 돼 3단원이 그럼 1, 2, 3.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학교 다니는 중에는 그 문제, 그 파트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죠. 왜? 내신에서 나오니까. 근데 내신만 잘 따라가도 수능까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죠. 자사고도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요즘에 자사고도 굉장히 폭이 넓어요. 굉장히 잘하는 학교도 있고 좀 낮은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잘 알아보셔야 될 텐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공부를 할 만큼의 아이들의 수준을 보고 사실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을 내잖아요. 뭐 60, 70점대를 뭐 대충 맞추는 거지 평균은. 근데 그 60, 70점대를 맞추려면 7, 80점대를 맞추려면 아이들의 능력이 너무 낮으면 얘들을 맞춰서 내야 되고 너무 높아도 그 애들을 맞춰서 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내신의 시험 난이도 또는 뭐 수행의 난이도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위기도 좌우가 되겠죠. 공부를 하는 분위기냐 노는 분위기냐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요. 내가 환경이 달라져도 나는 정말 내 앞길을 꿋꿋이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걔는 어디들 가도 잘할 아이니까. 하지만 환경이 너무 치우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한석봉 어머니처럼 난 떡을 썰 테니 넌
글을 쓰거라 이렇게 이사도 많이 가셨다죠. 그런 것처럼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환경이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뭐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영재고랑 과고, 뭐 영재고, 과고, 자사고, 외고 뭐 이렇게 많죠. 그런 애들. 그럼 이렇게 문의를 주십니다. 우리 아이가요, 지금 조금 똘똘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잘 하기도 하는데요. 굳이 영재고 가고 갈 필요 있을까요? 일반고 가서도 어차피 만약에 상위권에 간다면 조금 더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아이가 스트레스 덜 받고 편안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는 잘한다고 하였으나 요즘 너무 잘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은 탑인데 거기 가서는 중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 하시는 분. 네, 그 아이의 성향이죠. 그죠? 우리 아이가 막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남들한테 지는 거는 정말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고 가서 잘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대에서 합격한 이제 친구들을 이제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이건 나오시는 건데요. 수시랑 정시랑 합격한 학생들을 일단 보면 73대 27 정도 되죠. 네, 수시가 조금 더 많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학교별로 영재고, 뭐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수준으로 이제 몇 명이 합격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럼 일반고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것으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충 몇 정도라는 거 그냥 감이 조금 오시게끔 보면은, 자,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는 35% 정도가 합격을 해요. 과학고는 8.3%, 자사고는 3.5%, 외고는요 4.4%, 국제고는 4.6%예요. 뭐 4점이 뭐 10점대도 안 되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들을 하신다면 일반고는 몇 퍼센트일까요? 0.4% 나옵니다. 네, 영재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전, 뭐 7년 전 이렇게만 하더라도 합격률이 40%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영재고 과학고도 사실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 뭐 학교 수도 조금 늘어나고 해서 경쟁력이 예전보다는 조금 내려갔거든요. 그런 영향도 조금 있을 텐데, 그래서 예전에 40% 이거보다 조금 내려갔고요. 뭐 이게 한 3.5, 뭐 8.8 이게 작을 수도 있지만 일반고에 비하면 0.4% 10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이제 서울대를 합격을 지금 이제 서울대만 이제 보자면요, 단적 이내로. 그럼 일반고는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고에서 이제 전교 1등을 해도 갈까 말까다. 근데 영재고랑 과고에서는 갈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제 인문계,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보면 18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 명이라도 서울대를 합격한 게 몇 명이냐, 이렇게 여기가 이거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서울대 합격한 게 수시는 그러니까 800이네. 833개, 정시는 310개. 그러니까 총 한 884개 학교밖에 없다. 근데 이게 전국 단위죠. 뭐 물론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을 거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하고 조금 힘들지만 하지만 거기에 넣어 놓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 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네, 오늘 이제 뭐 영재고든 특목고든 자사고든 일반고 이런 게 어디를 보낼까, 어느 게 좋을까 라는 걸 한번 봤는데요. 네, 공부를 잘하고 여건이 되신다면 사실 영재고 과고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고랑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가고 싶은, 만약에 자사고나 내가 가고 싶은 일반고가 있다면 거기에 가서 걔네 얼마만큼
이제 뭐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는지, 뭐 어느 학교에 걔네 선배들이 어디를 많이 갔는지 한번 보시고요.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걸로 이제 뭐 세특 같은 것도 많이 적어야 되고,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아지다 보니까는 학교에 어디까지 개설을 하는지, 뭐 수학도 심화 수학 같은 개설이 되는지, 뭐 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2까지가 끝인지, 더 이제 심화까지 개설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사실 뭐 가산점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설을 얼마나 하는지, 그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학교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주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고나 자사고 가면 무조건 그 특설반 같은 그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딱 묶어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한다면 뭐 일반고를 가더라도 조금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상황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충의 틀이 정리가 되셨었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이라든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